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13만 명 이상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2년간 학급수를 757개 학급을 줄이겠다. 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하고 대학교 입학 정원하고 역전되는 현상이 펼쳐질 겁니다. 인구 절벽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성호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 절벽이다. 출산율 급감하고 있다. 이럴 때부터 우리가 예상했었던 문제가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음,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곧 바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이제 많아지는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가령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자 같은 경우는 52만 명 네, 정도 되는데요.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더 많은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예. 그래서 2018년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이제 당장 더 많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재수생이나 검정고 출신이나 이제 성인들 중에서 다시 재진학하는 분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수요가 공급보다 많긴 하지만 네, 당장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 충원이나 운영이 이제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네,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 구조조정을 좀 그 크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학교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학과의 재편도 있고 또 통폐합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인원수를 줄인 것도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필수적이죠, 이제는. 네네. 또 세상의 변화하고 뭐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할 텐데 그 변화를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인구 계속 증가, 80년대 이후 증가 국면에서 이제 네, 생성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대학이 모든 산업 영역에 충분한 인력, 뭐 경우에 따라서 과잉 공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인력을 좀 공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크게 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네, 운영을 했어도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대학 입학생 줄어들고 경제 성장 둔화되기 때문에 이제 산업재를 좀 고려해서 네, 학사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좀 이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에서는 좀 미래 사회수요가 어떤지, 이제 산업계에서는 인력 수요가 얼마나 필요하고, 기청 분야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대학의 본인들의 이제 경쟁력이 좀 무엇이고, 어느 분야에서 어느 인력 배출해야 아,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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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뭐 사회 맞춤형 선도대학 사업, 뭐 프라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네, 대학 입문 영역 강화 사업, 뭐 코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또 고등학교 안에서도 변화가 있겠죠. 아까 학급수를 뭐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서 757 학급으로 줄인다니까 2년 동안에 네네. 이런 것이 큰 변화인데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뭐 학원이라든가 뭐 교복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교육 산업들, 뭐 학원, 말씀하신 교복, 뭐 네. 교구 업체, 급식 업체, 아, 아무래도 수익 구조를 네.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를 좀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 뭐 외식이라든가 의류라든가 뭐 네. 주거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고등학교 이전 단계 외식, 유아 의류나 뭐 교구 관련 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사교육 업체도 사업 영역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대상 연령도 되게 성인까지 이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그만큼 또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뭐 노인이나 건강 웰빙 의료 산업 이쪽이 좀 확대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계 그 재편은 뭐 불보듯 뻔한데 네네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이 이미 이제 그걸 겪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지금 말하자면 복습하듯이 쫓아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산업의 재편만으로 가능할 건지, 출산율 독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또 가능한 건지 참 고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수 감소, 이제 뭐 추상을 잔려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 지금 추이를 보면 저희가 한 2023년도까지는 학생 수가 계속 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한 20년 뒤, 아, 가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인데요. 네네. 이때 되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한 15%포인트가 감소가 되고, 네. 그 얘기는 이제 지금보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만 15세, 64세가 부담해야 되는 부양 비율이 한 1.8배 정도 증가합니다. 아, 지금보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미래 인력이 되게 감소한다는 측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정책,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네.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비 이제 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네. 경쟁 위주의 그 정책이 아하. 가능했다면 네네. 앞으로 이제 경쟁 위주의 정책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좀 중요해지고 네네. 아무래도 그 협력이나 이제 과학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 수요 때문에 요즘 대학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수요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데 다만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세밀하게 되지 않으면 반대로 나중에는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또 부족하는 경우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들이 뭐 인문사회 분야를 과도하게 없앤다거나 네. 특정 분야에 몰린다거나 이런 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뭐 경영, 경제나 뭐 환경, 법률, 뭐 간호, 네네. 건축, 교육 이런 영역들이 유망하다고 해서 대학에서 관련 학교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되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분야들이 이 네.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네네. 대한 장기적인 좀 안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AI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파고하고 네네. 이세돌의 이제 바둑 대국을 보면서.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우리가 저 한 10여 년, 뭐 십몇 년 전에는 한 해 그래도 한 200명 정도가 양성됐었는데 지금 뭐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래를 네. 내다보는 힘이 그만큼 없었던 건데 지금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생각하면서 인력 그 양성이라든가 교육 체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 중요한 말씀은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이 중요시 된다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면 1대1 맞춤형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면 재능이나 뭐 이런 걸 더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좋은 쪽의 생각도 그냥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만. 네네. 근데 문제는 생산 가능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결국은 지금 부담하는 고령 사회를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이 굉장히 느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것이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국가 차원에서 인력 수급 배급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그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제 네, 장기적인 인력 수급만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10년 후에 전망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작년 12월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교육개발원에서도 이제 작년에, 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뒤 좀 산업, 이런 네, 거 어느 분야 좀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뭐 그런 관련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을 예정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런 분야 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출산에 따르는 그 학생 수 감소 또 대학생도 감소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커다란 뭐 연구랄까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고용정보원 말고 또 교육개발원 말고 딴 데는 없나요? 사실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제 매년 한 3년, 5년 전부터 네, 그 거의 모든 국가 기관들에서 좀 그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여성 그 여가부로도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관련된 분야에서는 각 분야마다 네, 사실 지금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어,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사범, 뭐 인문, 사회 이런 쪽에 많이 인력이 키워졌는데
그쪽 인력은 좀 과잉이고 앞으로는 공학 계열 우리가 이제 공학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이쪽은 계속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던데요. 이런 게 다 네네.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개발원의 박성호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께서는 바로 이런 분야를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자료 또 이런 걸 많이 내셔서 정책에 많이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 시대 지금 눈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리고 육아가 여성 혼자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좀 번져서 더 많이 살아있는 나라 같은 싱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성호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